감시의 목적입니다. 이 감시는 영어로는 surveillance라 그럽니다. 이 감시는 문제의 사람들과 대상들의 행위, 신분, 그리고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하여 사람, 장소, 물건들에 대해서 사람이나 장소나 이 물건들을 계속 관찰하는 과정을 감시라고 합니다. 이 감시는 고정해서 감시를 할 수도 있고 또 움직이는 감시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감시자는 이 감시 대상자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이 행동을 바로 자신들이 본대로 기록을 해야 하겠습니다. 보통 감시는 당연히 사람을 대상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장소와 사물들은 그것들이 사람이나 임무와 관련이 된다면은 바로 장소와 사물도 감시가 될 수 있거나 또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감시는 비밀리에 행해지겠지만은 또 공개적인 감시도 때때로 사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공개 감시는 대상자로 하여금 관찰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유익할 때 사용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미행당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아주 신경질적인 민감한 감시 대상자는 흥분을 할 수도 있고 또한 감시되는 동안에 자기들의 상사와도 접촉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감시의 목적입니다. 이 감시의 목적은 바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바로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범죄를 예방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물리적인 체포를 하기 위하여 또는 체포나 수색영장을 발부하는 데 충분한 증거를 획득하기 위해서 또는 용의자나 수배자의 위치를 알아내어서 체포하기 위해서 거주지나 연락장소 또는 감시 대상이나 그와 빈번한 접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장소를 찾아내기 위해서 알려진 범인과 용의자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보 제공자와 그의 정보에 대한 어떤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도박장 비행기구에 대한 어떤 수색 준비를 하기 위해서 체포를 하거나 인질로 잡힌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한 최선책을 결정하기 위해서 실종인들이나 또는 도주한 성인들이나 청소년들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서 인터뷰나 신문에 대한 배경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범죄나 어떤 비밀 활동의 본부나 범죄 거래를 위한 어떤 공급 장소나 작물을 사들이는 곳이라든가 비윤리적인 사업자의 위치를 찾아내기 위해서 또는 인명과 장소의 물건을 보호하기 위해서와 같은 것들이 바로 감시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감시를 위한 준비입니다. 이 감시와 비밀활동 기능은 용의자들의 활동과 관계에 관해서 알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이들 기능이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들 기능을 수행하는 이 민간조사원들은 훈련이 되어지고 경험이 필요할 것입니다. 감시를 위한 기본 지침입니다. 원래 경찰에서는 바로 주로 미행이라든가 또는 언신, 파수 등의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감시를 위한 기본 지침으로서는 첫 번째가 항상 사무적인 태도로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행동을 해야 되고 이 멜로드라마와 같은 바로 행동은 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장을 하더라도 엉터리 같은 변장은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감시를 위해서 이제 겨울에 군밤 장수의 변장을 하기 위해서는 군밤 장수와 똑같은 복장, 똑같은 바로 복장이나 태도, 언어를 사용하고 실제 군밤을 구울 수 있는 기법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감시 여부 시험을 계속 경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감시를 위하여 충분하게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어느 정도 머물러야만 하는 주된 장소에서는 더욱 그럴 것입니다. 또 어떤 지역에서 감시를 하는 동안 머무는 그럴듯한 이유가 준비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돈과 물품 등도 충분히 준비가 돼야 되겠고, 그리고 직접적인 눈과 눈 접촉은 피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민간조사 요원들이죠. 탐정들과의 또 본부와의 적절한 통신이나 연락망이 준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감시를 위한 준비입니다. 먼저 감시에 착수하기 전 가능한 한 그 대상에 대한 많은 배경 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 배경 정보로서는 감시 대상자의 자동차라든가 그 다음에 정확하고도 자세한 대상자들의 특징 같은 것들, 습관, 버릇이 파악이 되어야 될 것이고, 대상자가 알고 있는 교제 범위죠. 사람들, 친구들, 이 범위를 알고 있어야 될 것이고, 대상자가 잘 가는 장소가 어디인지와 같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배경 정보에 대하여 알 수 있게 해줄 다른 모든 정보의 원천과 자신들의 기록 체계 파일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능하다면 대상자의 가장 최근의 사진이 확보가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이 사진을 확보를 해서 일반적인 모습과 그 독특한 모습에 익숙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만약 대상자를 계속 감시를 해서 특정 장소나 일반적인 지역에 관한 정보가 더 있다면 그 지역에 대하여 완전히 익숙해지라는 것입니다. 거리의 지명이라든가 또는 관련 장소, 그리고 지역의 윤곽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감시를 하도록 도와줄 어떤 사람들이나 정상적인 방법으로의 감시가 소용이 없을 때는 바로 본부에서 정보를 전달해 가지고 지원해 줄 사람의 신분 같은 것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록과 다른 민간조사원들을 점검하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 감시의 대상이 한 장소라면은 그 출구나 입구, 그리고 유리한 장소를 찾아내고, 그리고 이웃의 평판도 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민간조사원은 환경과 어울리기 위해서 어떤 옷을 입고 어디에서 감시를 해야 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민간조사원들은 그 지역에서 다른 사람들이 입는 옷과 유사한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상자가 민간조사원을 보더라도 그의 의심이나 주의를 끌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민간조사원의 모습에 영향을 주는 것이 옷에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분이나 어떤 회원을 나타내는 반지라든가
보석 같은 것들을 착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민간 조사원들의 코트나 주머니가 불룩하다면 그것은 무기를 휴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주로 미국에서는 그 탐정들이 무기를 휴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민간 조사원들이 바로 카바스토리죠. 허위 경력을 사용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이 허위 경력과 복장, 언어, 버릇에 바로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허위 경력을 사용할 때는 그 기량, 기술도 좋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대상자와 마주칠 때 그 정보를 제공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대상자가 정보를 감지를 하고 당신을 폭로시키려고 노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어떤 감시장치는 바로 민간조사원들에게 매우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 장치들은 녹음기라든가 마이크로폰은 물론이고 대상자의 옷에 몰래 숨겨놓고 멀리서 수신장치로 들을 수 있는 소형 장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이들 장치들은 대상자가 있는 곳을 대략적으로 알게 해줄 것입니다. 이 민간조사원들, 즉 탐정들이 어떤 유형의 이 감시장치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적법한 행위만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감시의 유형과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감시 유형은 바로 이 모바일 서베이런스, 즉 이동 감시라 그러죠. 이동 감시가 있고, 그다음 픽스드 서베이런스라 그래서 고정 감시가 있습니다. 이동 감시는 통상 미행이나 또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동 감시는 도보나 차량에 의해서 수행되거나 또는 그 두 가지의 결합일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대상자의 움직임에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 이 픽스드 서베이런스죠. 이 고정 감시입니다. 이 고정 감시는 잠복 근무로 알려져 있죠. 잠복 근무는 대상자가 머물러 있을 때 또는 모든 중요 정보가 한 장소에서 얻을 수 있을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복에 있어서 감시자는 자동차에 머물거나 유리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움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시자는 그 지역이나 대상에 관해서 더 가까이서 관찰하기 위해서 바로 주위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출구가 1개 이상이면은 바로 감시자는 그 출구를 감시하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장소로 이동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기술적인 감시 방법으로서 느슨한 감시가 있습니다. 느슨한 감시와 밀착 감시가 있습니다. 이 느슨한 감시는 대상자를 불시 점검하는 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대상자에 대해서 장기간의 정보를 수집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 느슨한 감시입니다. 이 밀착 감시는 바로 대상자에 의한 행동이나 어떤 접촉 때문에 느슨한 감시에서 밀착 감시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합 감시죠. 이거는 바로 느슨한 감시와 밀착 감시와 결합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박장으로 알려진 장소가
밀착 감시 하에 있다면 느슨한 감시는 그 장소를 자주 방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동시에 행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은 느슨한 감시와 근접 감시가 있고 결합 감시가 있습니다. 느슨한 감시는 이따금씩 대상자를 감시하는 것입니다. 이따금씩 대상자를 감시를 함으로써 필요한 정보는 대상자의 활동에 대해서 어느 한 면을 감시를 함으로써 바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근접 감시는 지속적으로 대상자를 감시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정보는 대상자의 활동을 한 면 이상으로 감시를 함으로써, 즉 지속적으로 감시를 함으로써 바로 단편적으로 정보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결합 감시는 느슨한 감시와 밀착 감시의 결합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분리해서 병행을 하거나 한 대상자에 대해서 차례로 감시를 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감시 계획의 수립입니다. 먼저 감시 계획입니다. 감시는 당연히 계획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 감시자들은 운용 단계를 습득을 해야 됩니다. 계획에 의한 이 포멀 아웃라인이죠. 공식적인 개요나 또는 서면상의 개요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용 단계는 행위의 조정일 수도 있습니다. 2명 또는 그 이상의 감시자의 행위는 항상 이 조정이 필요하고 그것은 행위의 서로 다른 방향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감시자로 하여금 상황 변화에 부드럽게 적응하도록 대안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만일 허위 경력이 활용된다면 그것은 감시자의 복장, 그 다음에 장비에 의해서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교신은 작전의 성공을 위해서 또 조정을 해야 됩니다. 무선 교신은 차량 감시에 필요하며 그것은 가끔 감시의 다른 형태를 위해서도 유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는 도보 감시를 위해서 이 메시지를 재인하도록 신호가 정해져야 됩니다. 전화 교신 역시도 감시자의 행동이 드러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 전화 교신도 정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획에는 장비 목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장비 목록은 각 운용의 필요성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장비로서는 무선 통신, 무기, 차량 등입니다. 이 무기는 외국에서는 탐정들도 무기를 수리할 수가 있다 보니까 기본적인 장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문 장비로서는 감시장치, 목표물 획득장치, 야간 감찰 감시장치 등이 전문 장비가 되겠습니다. 감시 계획에서 네 번째는 만약 감시자가 지정된 장소에서 감시할 수가 없다면 그들은 감시 장소로 사용할 위장된 어떤 차량이나 트럭이 필요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들의 필요는 계획에 들어있어야 되겠습니다. 감시자는 장사꾼이나 고물 수집상, 전화 수리공 또는 신문 가판원으로 위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특별한 주의를 끌지 않는 어떤 직업을 가진 것처럼 가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올바른 장비나 공급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획에는
쌍안경, 전기보조장치, 카메라, 음성기록장치 또는 손으로 조작을 해야 할 그 외의 장치들이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는 바로 이 민간조사본부와의 교신할 수 있는 방법도 세워져야 될 것이고, 또 계획에는 이 감시하는 탐정들의 긴장을 풀게 할 수 있는 대책도 포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격입니다. 감시자는 기술, 경험, 직약으로 선택이 됩니다. 당연히 이 감시하는 민간조사원들은 이 관찰이라든가 또는 기술 묘사에 정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감시하는 민간조사원들은 인내심이 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초조해지거나 낙담하게 될 것입니다. 감시 대상자의 행위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조사에 관해서 많은 것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이 감시자는 피해자에게 신체상의 어떤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행위가 완료될 때까지 감시하에서 대상자를 주시해야 될 것입니다. 감시를 계속하게 되면 모든 범죄 요소가 행해진 뒤에라도 역시 대가가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통상 감시자들은 눈에 띄는 신체적 특징이 없는 평균, 보통 사람들의 신장과 체중을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시 유형과 감시해야 할 장소는 감시의 선택에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대비책입니다. 발각당할 위험, 그 다음에 결정적 시기에 대상자를 놓치거나 이런 두 가지 위험에 직면한 감시자는 몇 주간이나 또는 몇 달간의 준비를 쓸모없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아주 경험이 많은 민간조사원들조차도 바로 속임을 당하거나 대상자를 놓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감시 대비책으로서 먼저 민간조사원들은, 즉 탐정들은 접촉하는 대상자와 직접적인 바로 시선을 마주치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민간조사원들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거나 접촉한 감시 대상자가 후일에 필요할 때 탐정의 얼굴을 상기시키는 것을 막아줄 것입니다. 때때로 대상자와 떨어져서 감시하는 것이 그에게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는 대상자 너머로 초점을 대상자 너머로 이렇게 멀리 맞추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것은 눈 접촉을 하지 않고서도 눈 대면의 효과를 바로 거둘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럽거나 이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은 대상자의 시선을 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상자는 빈번하게 자신이 감시당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대상자가 의심을 해오면은 민간조사원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거나 갑자기 길모퉁이를 돌 때, 이때는 민간조사원은 계속해서 대상자를 지나서 그대로 걸어가야 됩니다. 대상자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가게 창문을 쳐다본다면은 이거는 대상자는 창문에 반사된 감시 요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때는 버스 시간표를 확인한다든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간단하게 말을 걸어서 물어본다거나 또는 타이나 구두끈을
만지는 척 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우연하게 마주친 것처럼 무관심하게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민간조사원들은 빨리 길을 바꾸어 보든지 또는 대중교통수단이나 공공건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민간조사원들이 재빨리 반응을 해야 하지만은 자연스럽게 이들 움직임에 반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미행당하고 있다는 의심을 갖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대상자의 모습을 놓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험이 많은 탐정요원들은 종류별 옷을 준비를 하고 환경에 어울리는 옷을 고를 것입니다.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캐주얼이라든가 양복, 셔츠, 넥타이 등을 항상 준비를 해야 되겠고, 업무를 수행할 때는 다소 온화하면서 주의를 끌거나 눈에 띄지 않는 이 평범한 복장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미행을 할 때는 자연스럽게 하고 안경이나 이 선글라스를 쓰거나 당신과 감시 대상 간의 거리를 다양하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멜로드라마에 나오는 사슬탐정 같은 이러한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 감시자로서 성공을 하기 위한 열쇠는 가능한 한 주의를 끌지 않고 자연스럽게 상황에 적응하는 것입니다. 호텔, 극장, 식당, 엘리베이터 그리고 대중교통수단은 바로 민간조사원들에게 바로 어떤 문제로 난처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택시, 식당 또는 공중전화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잔돈이 필요하다면 잔돈을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되고, 감시 대상자가 호텔이나 극장에 들어갈 때는 이 민간조사원들은 감시 대상자 가까이에서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감시 대상자가 식당에 들어갈 때는 빨리 준비될 수 있는 커피나 음식을 주문을 해야 되겠죠. 감시 대상자가 민간조사원이 음식을 제공받기 전에 떠날 수도 있으므로 음식은 쉽게 서둘러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시 대상자가 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한다면 청 버튼을 누르지 않든지 또는 꼭대기 청 버튼을 누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탐정 요원들은 바로 대상자를 따라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 대상자가 철도역이나 또는 버스 정류장으로 들어간다면은 그의 목적지를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큼의 간격을 유지를 함으로써 탐정 요원들은 매표원과의 대화를 엿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상자가 무엇인가를 버린다면 그것을 찾아서 습득을 하라는 것입니다. 대상자가 사용한 떼어서 쓰는 묶음 종이철 패드죠. 이 패드를 쓸 때 그 눌린 자국이 남아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종이를 획득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 대상자가 공중전화 부스에 들어간다면 다음 박스에 들어가서 대화를 엿듣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대상자가 누군가가 뒤따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 전화를 거는 척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단 민간조사원들이 대상자 옆에 전화 박스에 들어갔다면 전화를 거는 척만 해서는 안 되고 필요시에는 카드나 동전을 넣고 전화번호를 누르고
대화하는 신용을 해야 하겠습니다. 민간조사원들은 감시 대상자가 이 민간조사원 쪽을 여러 번 힐끗힐끗 본다면은 바로 이 민간조사원들이 쏟고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극복해야 되겠죠. 보통 자신들이 감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민간조사원들을 괴롭히거나 놓치게 하는 행위를 취함으로써 본인의 신념을 보이려고 합니다. 감시 여부 확인 방법입니다. 대상자가 명백한 이유 없이 갑자기 길을 멈추거나 또 주위를 돌아볼 수도 있고 갑자기 방향을 바꿔 뒤로 돌아와서 탐정 요원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탐정 요원들은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교체가 가능하다면 교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감시 대상자는 잠깐 택시를 타거나 한두 블록 정도 버스를 타고는 멈춘 후에 다시 버스가 움직이기 전에 내릴 수도 있습니다. 또 가게의 유리창으로 미행을 지켜볼 수도 있습니다. 민간조사원들을 괴롭히기 위해 대상자는 어떤 중요하지도 않는 종이 조각을 길에다가 버리고는 따라오는 사람이 그거를 짚기 위하여 몸을 구부리는지를 주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민간조사원이 대상자나 특정 장소를 계속해서 지켜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탐문, 나 도청, 다 감시, 라 면담. 정답은 감시입니다. 바로 이 감시는 바로 국어사전적인 의미로서는 경계하면서 지켜본다는 뜻입니다. 다음 중 감시를 위한 기본 지침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가. 사무적인 태도로 움직이지 말라. 나. 엉터리 같은 변장은 하지 말라. 다.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멜로 드라마와 같은 행동은 하지 말라. 라. 돈과 물품 등을 충분히 준비하라. 정답은 바로 가번이죠. 감시를 위해서는 사무적인 태도로 움직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 자, 민간조사원이 감시에 임할 때의 복장으로 적절치 않는 것은입니다. 가. 민간조사원은 지역의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는 깔끔한 복장을 하도록 한다. 나. 민간조사원의 의복은 되도록 양면으로 입을 수 있는 것이 선택하는 것이 좋다. 다. 민간조사원의 코트나 주머니가 불룩하다면 그것은 무기를 휴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있다. 라. 신분이나 행운을 나타내는 반지나 보석 같은 것을 착용하지 말아야 한다. 정답은 가번이 되겠죠. 민간조사원은 환경과 잘 어울리는 바로 복장을 해야 되겠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눈에 띄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다른 사람들이 입는 것과 유사한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약 정리입니다. 감시의 목적이죠. 감시는 문제의 사람들과 대상들의 행위, 신분, 그리고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이나 장소나 물건들을 계속 관찰하는 과정입니다. 감시의 목적으로서는 범죄의 예방, 인명, 장소, 물건을 보호, 체포나 수색영장의 발부를 위한 충분한 증거 획득, 용의자나 수배자의 위치를 알아내어 체포, 알려진 범인과 용의자와의 관계 확인, 정보 제공자와 그의 정보에 대한 신뢰성 확인, 인질 구출을 위한 최선책 결정,
실종인 또 집 나간 성인이나 청소년들의 위치 확보, 인터뷰나 신문에 대한 배경정보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범죄나 비밀활동 관련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시를 위한 준비로서는 먼저 감시에 착수하기 전에 가능한 그 대상에 대한 많은 배경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대상자의 최근 사진을 확보를 해서 일반 모습이라든가 독특한 모습에 익숙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감시의 대상이 한 장소라면 출구나 입구, 유리한 장소를 찾아내고 그리고 이웃의 평판도 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 민간 조사원들의 모습에 영향을 주는 것이 옷에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일에 민간 조사원들이 허위 경력이 바로 필요하다면 허위 경력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복장이나 언어나 버릇에서 확실하게 맞춰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감시 장치는 민간 조사원들에게 유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시의 유형과 방법으로서는 감시의 유형은 이동 감시가 있습니다. 이건 미행이라 그러고 고정 감시는 잠복 근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시 방법으로서는 느슨한 감시, 밀착 감시 두 가지가 결합된 결합 감시가 있습니다. 감시 계획의 수립입니다. 감시를 계획할 때는 운용 단계, 허위 경력의 활용, 장비 목록들, 교신 방법 등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감시자는 관찰과 기술에 정통해야 되고 또 인내심을 갖추어야 하고 감시 대상자의 행위를 설명할 수 있는 조사, 그들의 행위를 대비해서 다양한 증거 요소들을 알아야 합니다. 감시자는 발각당할 위험과 결정적 시기에 대상자를 놓치는 일에 대비해서 감시 대비책과 감시 여부 확인 방법을 숙지를 해야 할 것입니다.